대표 인물이었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개탄할 만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까지도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전국에 한 100개쯤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화장에 그분이 살았던 이화장에 자그마한 동상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남산에 있던 동상은 4.19 때 끌어내렸고 새로 세우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번 보세요. 돈에 누가 찍혀 있습니까? 이순신, 이퇴계, 이율곡, 세종대왕, 신사임당. 아니 대한민국이 쓰는 돈에 전부 조선조 사람들의 얼굴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돈은 상평통보가 아니고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만들어서 이런 나라를 만든 분들의 얼굴을 거기에 넣어야죠. 당연히 이승만, 박정희나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만 보고 있으면 외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조, 왕이 다스리는 조선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사임당하고 이율곡은 무슨 관계입니까? 모자 아닙니까? 모자. 아무리 대한민국에 인물이 없습니까? 그렇게 모자가 다 돈의 얼굴에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풍조가 고쳐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이 사람들은 선배 세대의 수고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고마움을만 모르는 사람이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이 내리겠어요? 이런 국민들한테? 이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죠. 여기 지금 별로 많이 보이지 않는 40대, 30대, 20대가 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은 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다는 그것을 잘 모르고 그동안에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적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무슨 처음부터 달리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체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고마움을 알게 됐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도 바빠서 돈 번다고 바빠서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학교에서는 정교조가 지배를 하면서 가르쳐주는데 거꾸로 가르쳐주고 위대한 이승만을 독재자라고만 가르쳐주고 김일성, 김정일은 독재자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50대 이상의 우리 한국을 만든 이 기성세대가 잠시 놓치고 있는 사이에 40대, 30대, 20대의 그 머리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머리는 대한민국 사람의 머리가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는 저 김정일 추종자의 머리예요. 이렇게 괴물 같은 세대가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사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것은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나가 다 외국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좋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우선 6세기 초에 진흥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소백산을 넘어가지고 북진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의 충청북도, 경기도 드디어 한강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저 함경북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진흥왕이 통일의 기반을 닦고 그 100년 뒤에 새 영웅이 나타났어요. 태종무열왕, 김유신, 문무왕, 이 세 사람이 통일을 했는데 그 통일의 가장 큰 비결은 뭐냐?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당나라와. 당은 당시에 중국을 통일해가지고 수를 이어서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태종이었습니다. 이 당태종과 손을 잡았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하는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들으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한미동맹을 맺었다. 미국과 친구가 되었다. 미국이란 나라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나라고 가장 부강한 나라고 가장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고 가장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다. 그 미국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을 뒷받침하듯이 신라는 당시에 미국인 당나라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신라 나당 연합체제에 의해 가지고 백제를 고구려를 쳐서 676년에 서기 676년에 통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교를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이 내정은 실수를 해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외교는 실수하면은 크게 당합니다. 실수를 하면은. 오늘날 북한이 왜 저런 모양이 되었느냐? 외교 실패죠. 북한은 누구하고 친구가 됐습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악독한 스탈린, 대통령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요새 자녀 교육할 때 가장 우리가 부모님이 신경 쓰는 것이 누구와 사귀는 거 아닙니까? 누구와 사귀는 거? 모범생과 사귀어야지 깡패하고 사귀면은 깡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이는 이 세계의 독재자, 세계의 학살자, 세계의 깡패 집단하고 지나다가 저 모양이 됐고,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국,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나가는 일본, 유럽 이런 나라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바로 신라가 그런 외교를 성공시켜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입으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것을 또 욕을 합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것을 욕을 해요. 뭐라고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외세를 끌어들여서 동족을 쳤다. 즉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 고구려, 동족을 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우리가 만주까지 차지하지. 나라가 너무 작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다 거짓말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들은 분별력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가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동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신라는 당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이 신라까지 먹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려고 할 때 그 당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대당 결전이라고 해요. 당을 상대로 결전을 했다. 해서 서기 670년부터 676년 사이에 육지에서도 싸우고 서해에서도 해전도 하고 해가지고 이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몰아냈어요. 만주로 쫓아내버리고 한반도를 신라가 차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큰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친 다음에 그 큰 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나라하고 불리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그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